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YS 설용수 TV 여러분들에게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참 날씨가 무척 화창하고 또 화려합니다. 4월은 아직도 무르익었고, 지난번에 제가 4월은 잔인한 달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만만치 않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북한에서는 소위 단거리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한 것 같아서 그 목표 지점이 어딘가 한 150km, 300km까지 간다면 거의 핵을 장착한 탄두가 한반도의 우리 민족의 또는 우리 남쪽의 우리 국민의 심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고, 지금 평양에서는 매일 많은 군사들이 4월 25일 소위 인민군 창건 90주년이라는 90도라는 기념식에 대비해서 대규모 열병식과 군사 퍼레이드, 그러니까 각종 핵무기 등 시형무기를 등장시켜 가지고 또 우리 주변을 위협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정말 러시아가 소위 마라플루를 함락해서 완전히 점령하고 크림반도로부터 소위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최대 러시아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루플루에 있는 소위 그 발전소 그 지하 시설에 우크라이나 군 한 2,500명이 최후의 항전하면서 좀 밖으로 흘러나오는 얘기가 하면 죽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고는 절규를 하는 소리를 우리는 현지 특파원들의 보고를 향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주제를 전쟁과 평화 이렇게 단 것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썼던 장편의 소설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가 1800년, 그러니까 19세기에 1864년부터 69년까지 약 4, 5년에 걸쳐서 장편의 소설을 통해서 전쟁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고, 또 그 전쟁 속에서 인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삶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또 실현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그린 소설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마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테네 전쟁, 소위 그 펠라폰네소스 전쟁이 펠라폰네소스 전쟁으로부터 또 트로이 전쟁, 그 위에 또 로마 전쟁, 뭐 할 것 없이 쭉 역사는 전쟁으로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거대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서도 수천만 희생됐지만 2차 대전에서는 그 수가 배가해가지고 더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 분단의 역사도 결국은 2차 대전에 나온 산물이기도 하고, 우리는 또 그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많은 전쟁의 상흔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리 또 동족들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참혹한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리고도 우리는 기억할 만한 전쟁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3년 동안에 우리 민족은 45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UN 16개국이 참전해서 유엔군만 5만 명 이상이 죽고, 우리 한국군은 30만 명 이상이 희생당했는데 아직도 13만 명의 생사를 확인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선에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의 기록을 해놓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동작동 국군묘지, 대전 현충원, 또 각 호구원들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
말 못할 사연을 낳고 오직 민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했던 그들 한 사람의 죽음에 뒤따른 엄청난 가족들의 일가 친척들의 또 삶의 고통, 애환,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월남전에서 또 얼마나 많은 미군만 5만 명이 또 월남전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군도 수십만이 참전을 했고 5천여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마 부상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월남전에서 참전한 사람들이 고엽제병이라든지 그 상을 안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늘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비참합니다. 한마디로 영혼까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인류가 희망한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생생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상처 속에 인구의 4분의 1이 해외로 탈출이죠. 탈출. 살기 위해서. 가족과 이별하고 또 전선에 간 남편은 죽고 아내는 끌려가서 비참한 마치 그들의 전리품처럼 이 전쟁 왜 이런 험한 상처를 입히는데도 그렇게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유발할까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영토 문제, 또 민족 갈등 문제, 종족 문제, 종교 문제, 자원 문제, 또 사소한 감정 문제. 적은 규모의 사건들이 확대돼서 바꿔 말하면 인간의 갈등이 최고에 분출되면 그 집단 의식이 되고 집단 이념이 되고 집단 구호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결국은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얻어놓은 결과는 뭡니까? 비참한 희생. 그리고 또 그 전쟁을 복구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수단들을 만들어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맹,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합, 유엔이라는 것, 과거 LN이라는 것. 이것들이 지금 허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은 생존을 위해서 국방을 키우고 발전해 가고 가공을 많은 무기를 생산해내죠. 지금 우리가 늘 위협받고 있는 것도 북한 핵 위협이 아닙니까? 북은 지금 단거리, 중거리, ICBM, 장거리까지 심지어 수중 발사하는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SLBM이라고는 잠수함이라는 것은 추적도 불가능하지만 그 영의 근해 어느 지역에 나타나든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핵을 탑재했다면 아주 위험한 수단이죠. 여러분, 인류가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인류를 그렇게 괴롭혔던 전쟁을 어떻게 평화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염원을 안고 가는 과제일 것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리더십 속에 평화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깨가지고 평화를 형성하려는, 바꿔 말하면 물리적 수단으로 어떤 상대방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은 A형적 평화, 죽음의 평화, 그런 걸 구사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지금 북한의 3대 세습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정은 정권, 말로는 인민대중 제일하고 인민을 유천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남조선 해방이라는 목표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해방이라는 구호 밑에, 혁명이라는 구호 밑에 무기를 강력히 생산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같은 거대한 강국이
초초 대형국가 아닙니까? 군사적으로는. 미국하고 상대를 하는 미국 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자기들 통치 밑에 있었던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 준 지 얼마 됐다고. 90년에 해방했으니까 불과 30년 만에 2014년은 크림반도를 점령하더니 이제 우크라이나 전 국토를 점령해 가려고 해요. 그리고 강요합니다. 중립화를 선언을 하든지 슬라브족을 해방이라든지 또는 나토 가입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그러라든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미처 준비되지 못한 우크라이나로서는 굴욕적인 상황 밑에서 어린이들이 무모하게 죽어가고 유부녀들이 그들의 전리품이 되고 모든 삶의 현장은 파괴되고 있다. 우유를 달라고 보채되는 어린애에게 우유를 사줄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은 우리 한국전쟁에서 봤고 베트남전에서 봤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평화. 그건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거죠. 이상하는 거죠. 평화는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을 억제하고 자기 삶의 영역을 정말 사람답게 사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그런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받는, 양심을 양심대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야 할 존재 목적이 있다면 그 중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 목적은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안전. 어떤 대규모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 환경이 위태롭게 하면 칼을 든 강도가 날뛴다든지 경찰력이 무기력해가지고 치안이 도저히 삶의 현장을 지켜주지 못한다든지 또 사회 갈등이 분출해가지고 계속 욕구가 집단적으로 분출돼서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든지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인수하는 기간이에요. 그 인수위가 발족해가지고 나라를 지킬 만한 국무총리로부터 장관들 후보자를 내세웠습니다. 이 검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민도는 미국식 민주주의 수준까지 못 가 있는데 제도는 그대로 갖다 씌워놨어요. 그리고 사회가 성숙하면서 도덕적 기준도 정해져 가는 거지. 지금부터 50년 전 또는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가치 기준으로 정하면 그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옛날 하나 예를 들면 위장전매란 게 있었습니다. 위장전매.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요. 뭔 말이냐면 대지나 부동산을 사가지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매도를 한다 이게야. 위장이죠. 불법이죠. 근데 거기서 챙기는 이득은 세금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진 시대가 있었고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마음대로 옮겨가지고 구입을 안 되는 주민등록을 제자로 돌려놓는 사태도 얼마나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도 돈 300불을 보면 대신 군대를 갔습니다. 다 어느 나라나 그 민도의 수준이 있어요. 근데 지금 30년, 40년, 2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현재 수준에다 재보면 아마 바른 사람을 찾기는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가 우리나라 정치도에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옹호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시대가 황희정성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황희는 자기 집이 비가 와서 새는데 부부가 비를 맞고 방에서 비를 피하고 있어요. 부인이 원망을 합니다. 여보, 지붕이나 좀 고쳐라고. 당신이 제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황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상에 재직하는 한 내가 지붕을 고치면 주변 사람들이 나라 돈으로 지붕을 고친 것으로 오해를 하고 나라를 불신하게 되니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 비를 피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비를 피한 자리라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황희는 재상을 네 왕을 거치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다 끼쳤지 않습니까? 그런 청빈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있기를 기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나라가 혼탁합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공할 만한 무기가 동원될 겁니다. 핵이라는 것은 남북을 과거관에 완전히 한반도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200년 아마 복구를 해도 이 자리 못 올 겁니다. 지금 산불 하나가 나면 보통 30년에서 100년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남북한이 전쟁을 해서 승자 패자가 안 나와요. 다 죽어버려요. 누가 박수를 칩니까? 이겼다고. 누가 승전고를 울려요? 이 어리석은 짓을 지금 범할 우려가 가장 깊은 것이 한반도예요. 근데 지금 국가가 아무 대책이 없어요. 방독면이라도 배급을 해가지고 핵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또는 세균전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신전력이 절대 필요해요. 무기만 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거 없어요. 이게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선 외적인 환경에서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국방력과 치안을 확보해 놔야, 그리고 정신적으로 전력공화가 돼 있어야만 전쟁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막에 참 비가 안 와서 땅속 9m까지를 3단계로 수로를 깔아서 나무를 살립니다. 현장에 가봤어요. 올리브 나무가 4,000년 컸다는데 뭐 저와 비슷해요. 아주 생물 하나가 자라는데 얼마나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걸 절실히 느끼는 사막의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 주변에는 강대한 나라들이 버티고 있어요. 거기서 국가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전력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가스실에서 독가스로 죽어갔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피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서 2차 대전에 전비를 댔고 그 대가로 영국과 미국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준 거예요. 독립된 조그마한 나라, 인구 한 7, 800만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국력을 키우고 국방을 키워서 주변 국가를 달싹 못하게 해놓고 생존을 영위해 갑니다. 우리 환경도 어쩔 수 없어요. 지정학적 환경이, 또 지경학,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 우리 또 사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과 평화의 개념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인식되도록 국가 정책이 있어야 되고, 새 정부는 특히 안보에 북한이 저런 어리석은 짓을 못하도록 더 강한 국방력을 만들든지, 그리고 핵에 준하거나 핵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안 내려놔요.
자기들 또 체제 유지용 핵인데 그거 내려놓겠습니까? 그럼 핵을 폐기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억제 확장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최우선이에요. 더군다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가 뒤에서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터로 삼는다면 한반도는 또 한 번의 그 먼 거리의 평화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쟁을 피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외쳤던 유비무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성룡 임진왜란 때 재상이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정책을 수차 선조 앞에 제언했지만 그것이 묵살당했을 때 그 결과는 임진왜란이고 정유재란이었습니다. 부디 우리 정부가 국가안보, 국민 취한, 국민의 심리적 전략 증강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전쟁에도 극복할 수 있는, 핵전쟁도 극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